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가 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신당을 만들다 하더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이 3대 조건, 대통령감이 대표 정도가 되어야 하는 어떤 인물, 그리고 명분, 세 가지는 강력한 지역적 또는 이념적인 기반, 이런 것인데 세 가지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2%대에 머물면서 군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사실 상당히 이렇게 추락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적인 카리스마, 어떤 인기, 이런 점에서 과거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안철수에 비해서 사실상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명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어떤 좌파 이념의 노선에서 탈선을 해서 상당 부분 어떤 이 당의 가치와 이런 노선을 훼손을 했다면 그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반 이재명이라는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내세우는 사법 리스크라든가 개딸당,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 이런 것들은 물론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국민의힘이나 우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만 문제는 내재적인 접근을 해서 민주당의 당원들 다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신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당을 뒤엎을 만한 그런 명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희석이 됐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던 것이라든가 또는 이제 24일간 단식을 한 것,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내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 만한 이유가 절대 되질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판결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현재는 이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을 해서 이 윤석열 정권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적 또는 이념적인 기반. 2016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30여 석을 특히 호남 지역을 싹쓸이 했을 때는 호남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견고합니다. 이념적 기반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없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당을 만들어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어서 비례대표 2석 내지 3석 요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당으로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곳은 한 곳도 없다. 시청자 여러분, 또 어려운 것은 이 우파와 달라서 이 좌파 세력은 예를 들어서 우파에서는 당을 뛰쳐나가서 어떤 신당을 만들고 이런 어떤 탈당 세력, 신당 세력에 대해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압력을 넣는 어떤 정도가 우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좌파가 그 압력이 강력합니다.
운동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배신자, 어떤 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는 노선에서 이탈하는 배신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압력, 분열 세력, 지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분열을 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운동권, 개딸 문화, 철저한 이 비판과 압력의 이 정도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벌써 민주당의 고문들 또는 심지어 원칙과 상식의 의원 4명조차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서두른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계 의원에서도 광주의 이병훈 의원 같은 사람은 반대한다고 치고 나왔고, 경선 때 이낙연 편에 섰던 사람들, 현재는 다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따라갈 과거 이낙연계 의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의 민주당 고문들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세력들, 이 원외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하여튼 이낙연 신당에 찬성을 하고 깃발을 들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 거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나이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71세, 1952년생이죠. 이재명 대표와 띠동갑입니다. 12살 이재명 대표가 어리죠. 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74세가 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선 후보의 어떤 이 대열에서 낙마한더라도 이재명보다 훨씬 젊은 사람, 뉴 페이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그럴 인물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3년 후에 최은수도 바라보기가 대단히 힘들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와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자신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으면 대단히 뭔가 이 자기 정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물과 명분과 기반에서 그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실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